네, 심플러입니다. 가슴 무겁게 영상을 좀 올려보겠습니다. 어떤 말들을 방송에 좀 언급드리는 게 좋을까 고민을 좀 많이 했고요. 그래서 너무 길게 영상을 남기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개별 종목은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집중해야 될 섹터는 로봇주는 맞고요. 그리고 자율주행도 맞는데 아마 뭐 급등하는 종목들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뭐 차익 실현을 하셨고 뭐 재공략을 하시기에는 또 지수 흐름이 너무 또 하방으로 압력을 받다 보니까 쉽사리 또 신규 매수가 또 어려워지는 부분이고 익절을 챙기신 분들은 어떠한 종목이라 하더라도 가장 잘했습니다. 네, 익절권에서는 항상 익절을 챙겨주는 것은 언제든지 유익하고 옳다. 어쩔 수 없는 지금 약세장의 어떤 시장 대응, 실제 매매 관점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하방에서 이제 내려온 종목들을 또 1차 매수 정도 들어갔다. 그러한 어떤 섹터, 대표 섹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원전주가 좀 되는 부분이죠. 원전주는 뭐 대표적인 종목들 한두 개 열어놓고 말씀드리겠지만 시장이 크게 떨어진다고 해서 뭐 같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 시장의 어떤 지수 흐름과 뭐 무관한 어떤 그 섹터는 아니기 때문에 모든 종목들이 또 내려가면 함께 내려갈 수밖에 없지만 내려간다 하더라도 다시 재차 지수가 안정권에 지짐하거나 다시 상승 추세로 뭐 긴 상승 추세는 아니겠지만 단기 반등권에 들어가면 또 힘차게 반등이 나오는 섹터가 또 원전주이기도 하고 앞으로 가공되어져서 나올 뉴스도 분명히 있는 부분이고 뉴스는 계속 나옵니다. 왜냐하면 정부 정책 관련주이고 또 그런 뭐 에너지 위기 움직임에 따라서 또 에너지 관련주가 순환매로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또 한 번씩 뻥뻥 튀는 그런 어떤 습성을 가진 테마 어떤 섹터이고 또 실적도 뭐 그렇게 꼬라박는 그런 또 뭐 섹터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1차 매수권에서는 진입하는 거는 괜찮다. 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수가 하락을 막 한다고 해서 뭐 내동매매해서 막 던지기보다는 제가 봐서는 1차 매수권 들어간 종목들은 일단 뭐 보유하는 건 저는 괜찮다고 봐요. 또 안테나 매수도 늘 하는 부분이겠지만 그러나 그런 비중이 1차 매수로 들어갔던 그 비중이 내가 생각할 때 좀 많은 것 같다. 그래도 지수 하방이 좀 더 열려 있다라고 좀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비중을 좀 축소한 부분인데 전량 다 매도 의견은 드릴 생각은 뭐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중 조절을 하는 부분이지 종목을 전부 다 버리지는 않는 것이 또 유익하지 않을까. 나중에 갑작스럽게도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는 더 힘들거든요. 대응하기가. 그래서 뭐 안고 있는 것들을 안고 가는 부분이고 뭐 그렇게 좀 대응을 해보자. 그래서 너무 시장을 지금 뉴스들을 막 검색하다 보니까 좋은 뉴스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없어요, 진짜. 예, 전부 악재입니다. 뭐 시장 침체, 경제 위기 또 그런 단어들이 현재 어떤 시장을 지금 지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지배감에 투심은 또 위축될 것이고 또 매도가 또 다른 매도 부를 것이고 종목들은 또 내려갈 것이고 힘없이 내려갈 것이고 그러다가 갑자기 또 투매가 또 한두 번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왜냐하면 전 저점에 지금 도달하고 상태이기 때문에 네, 또 투매가 나오면서 신용 반대 매물 뭐 그런 좀 악성 매물들이 분명히 또 쌓여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도 또 이제 뭐 1, 2조 원 정도도 투하가 될 것이고 참 쉽지 않은 시장이고 진짜 1년 동안 피가 말리는데 제 생각은 일단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네. 시작은 하락은 맞아요. 제가 늘상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시장은 계속 내려오는 건 맞습니다. 예, 우하향 추세로 계속 내려오는데 여기를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그냥 계속 흘러내리는 부분이다. 그래서 여기 맞고 내려올지 중심까지 올라갔다 내려올지는 모르겠는데 가능한 나는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제 마음이죠. 그러나 시장은 반대로 일단 움직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단기 재료 모멘텀이 없는 것 위주로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그죠? 예. 뭐 로봇 관련주도 또 수익이 난 종목도 있고 또 뭐 본전 가격까지 뭐 내려온 종목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원전주는 뭐 1차 매수권 정도 제가 의견 드려가지고 아마 공략하신 분도 꽤 많은 것 같고요.
현재 시점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어떤 종목 세터는 일단 그대로 앞에 서두에 말씀대로 좀 실전 매매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수를 너무 이렇게 보고 있으면, 지금 구간에서는 분명히 좀 들고 있기 힘들거든요. 왜냐면 전저점에서 또 잠깐 이탈하고, 이쪽이 있죠. 이탈을 하고 또 올려버리거든요. 예, 그죠. 그리고 여기서도 올라갔다가 잠깐 이탈을 하고 1, 2주 뒤면 반등이 나오는데 또 모든 걸 전부 손절하고 다 때려버리고 나면 또 아니야 다를까 또 급등이 나온 상황이고, 뭐 그런 게 이제 계속 벌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중바닥을 어디에서 다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11월 달에 미국의 중요한 중간 선거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 테슬라의 어떤 로봇데이, 뭐 AI 이슈, 그런 강한 또, 단기 반등이죠. 단기 반등. 반등을 줄 수 있는 재료가 9월 30일 날 또 예정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10월 초에 애플 아이폰이 또 신규 런칭을 하게 되는 부분이고, 그런 연달아서 생각을 하게 되면, 너무 무리하게 다 던지기는, 정말 힘든 자리이지 않을까. 늘상 그랬습니다, 진짜. 1년 동안 정말 힘들긴 한데, 또 그러한 시기가 이제 오게 된 거죠. 어떤 분들은 모든 걸 전부 다 이제 팔아야 된다, 현금을 100% 해야 된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신 분들도 있고, 제 결정은, 제 의사는 앞에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안고 갈 수 있는 섹터라고 생각이 되면 그냥 안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10월, 11월 달, 성장주 많이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말 또 이제 하방으로 압력받아서 뭐 5% 내려가고 또 2% 내려가고 3% 계속 이제 조금 하방 압력을 받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손실권이 뭐 10%, 20% 뭐 더 벌어질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나는 버티는 게 맞다. 네. 그러니까 6개월 동안 뭐 3개월 이상 혹은 6개월 이상 보유한 것들은 일단 난 더 버티는 게 맞다. 그래서 늦가을까지 일단 보유하고 상승의 어떤 박수 칠 때 그때 덜어내거나 뭐 전량 매도하거나 그때 결정하는 것이 맞다. 비록 뭐 단기 일주일 동안 혹은 2, 3일 동안 굉장히 혼란스럽고 힘들겠지만 버티는 건 나는 괜찮다. 예, 그만큼 오랜 기간 버텼으니까. 예, 그리고 추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전저점 이탈하면 당연히 더 내려간 거 맞죠. 예, 기본적인 상식인데 그럴 때 어떻게 내가 실전 매매 관점에서 나의 종목들을 어떻게 하냐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전량 다 던지고 현금 들고 있을지, 아니면 뭐 절반만 들고 있을지, 30% 줄일지. 그러나 매수는 아니란 거예요. 네. 떨어졌다고 해서 나의 종목이 내려왔다고 해서 추가 매수는 아니란 겁니다. 네. 추가 매수는 항상 바닥을 2, 3일 좀 다져가는 흐름을 보고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최근에 또 익절한 종목들 한두 개 있으면 현금을 좀 들고 계시고 좀 천천히 일주일 동안 시장 흐름을 보고, 또 패밀리 분들은 제가 매일 남겨드리는 패밀리 영상 잘 참고하시고 텔레그램 참고해 주시면서 실전 매매 잘 대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함께 극복하셔야 됩니다. 예, 힘들어하지 마시고. 추가적으로 이제 또 설명드리면, 나스닥은 분봉상 흐름 자체가 30분봉으로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날 좀 많이 꺼졌어요. 근데 꺼진 이유가, 테슬라의 좀 과도한 매도가 좀 나왔다고 봅니다. 근데 그 과도한 매도가 뭐 1, 2%더 시장을 하방으로 눌렸지만, 그 눌린 흐름이, 차후 제가 이제 뉴스 공유해 드릴 것 같은데, 올라간 폭을 감안해서 좀 누르지 않았나. 그러니까 상승할 걸 감안을 해서 뭐 1, 2%, 2, 3%, 뭐 추가적으로 좀 낙폭이 더 주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이제 지수가 포함된 게 나스닥 그리고 S&P 지수를 좀 이렇게 차지하기 때문에 워낙 시총이 높으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또 그런 움직임에 또 휩싸이지 마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 계속 집중하는 게 또 옳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분봉상 여기 감싸는 연속적인 상승의 어떤 양봉들이 나와주었고요. 그리고 일봉상으로 또 꼬리가 좀 일부 달렸기 때문에 하루 이틀 흐름을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1년간의 MACD의 어떤 그 기울기의 지표를 좀 보면 여기가 거의 그 맥시멈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일봉상이에요. 그 MACD의 웅동이 풍덩 빠진 그 시점,
그리고 웅덩이 쌍바닥 다지고 또 뭐 소폭 기술적 반등 나오고 여기도 좀 침체권을 들어가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의 침체가 여기에 어떤 웅덩이에 붕덩 빠지는 여기까지 침범하지 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반대로 말씀드리면 여기 저점을 이탈시키기에는 뭔가 좀 너무 최근에 너무 낙폭이 컸기 때문에 한번 올려주고 내려가지 무작정 그냥 내려오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왜냐면 글로벌하게 본다 하더라도 악재는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죠? 확인이 다 된 거죠. 그리고 불확실성이 지금 이상하게 시장을 좀 조장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너무 휩싸이지 마시고, 그리고 단기 반등은 아마 나스닥의 반등은 9월 30일 전후로 좀 그 전에 나오든지 이렇게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켜보죠. 지켜보고 대응을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웅덩이의 깊이를 본다 하더라도 여기에 쌍바닥을 저는 다질 것이라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내려온다 하더라도 하루 이틀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일째죠. 그리고 10일 11일째 까지 열어두고 본다고 보면 여기서 좀 바닥을 좀 다져나가는 단기적인 바닥이겠죠.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너무 시장의 충격에 흔들리지 말자.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개별 종목들은 제가 지금 오늘 좀 설명드리기에는 좀 타이밍이 좀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설명드렸던 종목들 한 두세 가지 정도만 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로봇데이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뉴스가 최근에 또 나온 뉴스를 본다 하더라도, 이렇게 좀 되어 있어요. 9월 24일 날 테슬라도 주목하는 로봇 장단기 성장세 보일 것. 그래서 안 보신 분들은 꼭 아시아 경제 이런 뉴스도 이제 테슬라 검색하면 나옵니다. 테슬라 플러스 로봇 검색을 하면 내부에서 여러 가지 뉴스들이 있으니까 잘 지켜보시고, 로봇은 단기 테마이자 초장기 테마라며 이같이 분석했다. 하나증권에서 좀 말씀을 나온 것 같아요. 테슬라가 인간형 로봇 공개를 앞둔 가운데 로봇템의 성장성에 주목해야 한다는 측근과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테슬라 로봇 관련 산업의 성장이 예상되는 동시에 로봇 시장의 장기적인 성장성이 기대된다는 이유다. 이렇게 되어 있고, 오늘 30일 인공지능 AI 데이 행사에서 두 다리로 걷는 인간형 범용 로봇인 옵티머스 프로젝트의 시제품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 꼭 보시는 거예요. 그죠? 저출산, 고령화 산업 현상, 막 이렇게 내용이 있겠죠.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시장이 지금, 워낙 어지러운 상황에서 로봇주 흘러내려간다고 해서 다 던져버리거나, 그러지 말자라는 거죠. 그러지 말자라는 거죠. 내가 다시 매수권에 들어오면, 사야 될 섹터가 또 로봇주이고, 끌고 갈 비중은 또 끌고 가는 부분이고, 또 급등이 나오면 또 당연히 차익 실현을 하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이 뉴스는 공개 임박한 테슬라 불붙는 휴머노이드 경제 24일날 25일 겨냥해서 겨냥이 아니고 24일, 25일, 오늘 25일이죠. 그래서 오늘까지 좀 이렇게 키워드를 검색해 보니까 테슬라 로봇 이런 키워드가 또 뉴스 검색이 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끝까지 이제 챙겨 보면서 글로벌하게 이런 트렌드죠, 트렌드. 트렌드의 어떤 흐름 자체에 역행하지는 말자. 그렇게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그 정책적으로도 AI 쪽, 디지털 산업 이렇게 또 이야기가 나온 상황인데,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는 듯 해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보는 시선도 자율주행, AI, 로봇, 이런 어떤 키워드가 빠지고 있는 건 아니다. 그렇게 한 번 더 생각을 하고요. 현 시간 이제 이더리움 가격 자체도 이렇게 급락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최근에 급락이 나와서 여기서 좀 숨고르기를 하고 있죠. 그런 이전에 7월 달에 만들어주는 양봉의 어떤 상승의 깊이에서 상승 초입구까지 내려온 상황인데 여기를 크게 이탈하고 내려갈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은 오른쪽으로 횡보 등락을 하고 있다. 이더리움도 그러하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가상화폐 시장이죠. 대장주. 비트코인도 크게 양봉광봉을 이제 그려주면서 이제 그림을 좀 그려나가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흐름을 본다 하더라도 일봉이에요. 일주일간 흐름을 본다 하더라도 오른쪽으로 횡보 등락을 보이고 있다.
이제 현재 상황 그래요.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또 흥분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지켜보는 걸로. 테슬라가 잠깐만 이렇게 보자. 네. 5일간의 흐름, 지수 흐름인데 이게 풀스크린. 간단하게 보죠. 간단하게. 예. 테슬라 주가가 얼마만큼 빠졌냐면, 5일간 거의 8%, 8% 빠졌고, 1개월간 보면 7%가 내려온 거예요. 한 달 동안 하락률은 7%고, 5일간을 보면 8% 내려왔어요. 네. 거의 어떤 나스닥의 흐름과 거의 같다라고 보는 부분인데, 그래서 일주일간 또 어떻게 그려갈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낙폭을 좀 줄이지 않을까. 뭐 추가적으로 3, 4% 꺼지면 당연히 나스닥 지수는 전 저점을 이전의 저점을 이탈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테슬라의 주가가 굉장히 좀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고 보는 부분이고, 네. 하방 경직성을 저는 좀 단기적으로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시장 대응을 해보자. 그래서 제가 윌러버틱스를 좀 지속적으로 설명을 드린 부분인데, 그러니까 어떠한 종목을 놓고 보실 때 이렇게 매물대 안에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캔들의 흐름. 진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방으로 쭉 내려갈지 상방으로 올려올지 모르겠지만 어떤 지금의 시장에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레이더 안에서 뭐 키워드가 여러 가지가 이제 순환 사이클로 돌아가면서 급등이 나오는 개별 종목 장세가 전 뚜렷이 나오다 봅니다. 네, 뭐 전체 종목들이 다 가는 건 아니겠지만 하루에도 여러 가지 튀는 종목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뭐 경기 침체도 아니고 시장의 어떤 침체, 약세 그런 흐름은 아니다. 하루에 급등한 종목들이 항상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은 살아있다. 아직 살아있습니다. 정말 안 좋을 때 어떠냐면요. 진짜 하루에 10% 이상 급등한 종목이 하나도 안 나올 때도 있어요. 진짜 안 좋을 때는. 그러나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거든요. 하루에도 상한가 들어가는 뭐 EV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들어가죠. 호재뉴스 한방에 그 상한가가 들어가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시장을 너무나 또 힘들게 어렵게 보지 마시고 가온칩스하고 또 이제 넥스트 칩, 또 삼성전자 ARM 뭐 이런 뭐 단기 테마 이슈로 크게 올라가 버렸는데 저는 놓쳤지만 많이 아쉽게 봤지만 어쨌든 올라가는 종목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전약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상승 추세를 또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죠? 제주은행도 제가 이전에 설명드렸던 종목이니까 뭐 단기 뭐 이렇게 그런 테마죠. 금리 인상 테마. 그래서 올라간 거고. 인버스 성격의 종목인데 시장이 약세가 되면 또 크게 올라간 종목도 있고. 네. 그러니까 시장이 추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겁내지 마시고요. 또 이런 종목들이 제주은행이 꼬라박으면 뭐 컴투스 이런 애들이 다시 번쩍하고 살아날 것이고 위미에드맥스도 이전에 상한가 막 들어가고 있죠. 또 지금 쭉 내려왔다 또 상한가 막 들어갈 수 있습니다. 겁내지 말자고요. 그러나 계속 내려간다고 해서 계속 매수는 아니라고요. 1차 매수했으면 1차 매수만 하고 들고 있는 거예요. 2차, 3차 매수할 비중을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아니면 중간에 포기해야든지 개인이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한 달 기다릴지 2달 기다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성장주는 올라간다. 주식은 올라간다. 그게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세장인데 무슨 위메이드맥스를 공략하나요? 그렇게 이야기 하시는데 공략을 해서 수익이 났잖아요. 그죠? 수익이 안 난 종목이 아니라고요. 수익이 났기 때문에 내가 추세에 근접을 해서 한번 뭐 이렇게 보자고 하면 다시 재공략은 맞는데 비중 조절만 잘하면 된다. 그래서 여기서 몰빵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1차 매수 혹은 3매수 들어갔으면 기다리거나 아니면 좀 아니다 싶으면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저는 뭐 손절 의견을 드리지 않았지만 들고 있자. 버티자. 나는 버티는 게 맞다. 며칠 전만 해도 또 반등이 좀 나올 듯 하다가 다시 밀린 부분이 있지만 밀릴 수 있겠죠. 밀릴 수 있겠지만 저는 손절할 종목은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추가로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데드 크로스가 만들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비중을 또 근처에서 이제 확대하시면 안 돼요. 제가 좋다 하더라도 진짜 한 주도 없다. 그러면 조금 사보는 건 괜찮죠. 흐름 파악을 위해서. 그래서 뭐 5%, 7% 하락입니다. 뭐 제가 좋다고 또 하락이네요. 올라갈 때 올라가고 내려갈 때 내려가잖아요. 그럼 내려가면 2주 하락이죠. 한 달간 조정이죠. 여기 2, 3주. 그래도 또 올라가거든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계속적인 하락도 없고 계속적인 상승도 없는 그런 진짜 어쩔 수 없는 주식판인데
힘들다고, 예, 너무 뭐 이렇게, 진짜 또, 뭐 절망적으로 생각하지 마시라는 부분입니다. 예. 내려주면 좀 관망을 했다가, 일주일 관망했다가, 뭐 돌아가는 흐름이 보일 때, 그죠? 보이고, 저점을 확실하게 추세를 또 이제 지지하는 흐름이 나올 때, 천천히 보고, 네. 그리고 주봉도 좀 지켜보면서, 네. 꼬라박았지만, 아이고, 뭐, 거래도 별로 터진 것도 없고 꼬라박았는데, 또 버텨보자. 예, 버텨보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율로보틱스는 생각보다 강한 종목이었고요. 그다음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크게 더 내려가지 않는다고 그냥 간단하게 좀 생각하고 싶고, 우린 PTS는 좀 밀렸어요. 밀렸지만 거래값이 또 밀렸기 때문에 또 하루 이틀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포기할 종목은 아니다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 없으시는 분들은 여기 추세 좀 다시 설명드릴게요. 추세 보시고 또 매수할 또 어떤 마음이 있다. 그럼 좀 사시면 되는 부분이고, 8,000원 기준이죠. 그러면 여기 기준에 그 비중이 없다 생각하면 비중을 좀 늘려가고, 그리고 또 하루 이틀 숨 고르겠다 갑자기 또 올라간다. 그러면 또 팔아보는 부분이고, 그죠? 절반 또 팔아보고, 그렇게 한번 대응을 해 보십시오. 우크라이나 재건주도 끝났다 하지만 결국에는 데모가 크게 급락은 또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야, 강하다 해서 또 들어가지 마시고요. 그래서 현재는 가진 자의 여유, 그 어떤 그 가격대이고 익절을 챙기신 분이 트레이드 구간을 보는 부분이지, 초보자분들이 들어가는 구간 아닙니다. 만약에 급락이 나오거나 추가적인 하락의 연속이 나오면 그때 내가 사고자 하는 어떤 가격대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내려온 종목이 또 이제 도화 엔지니어링이 또 이제 내려오는 부분이죠. 네. 상승이 있으면 하락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상승, 하락, 상승, 하락. 그리고 여기 200일선을 이탈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겠지만 7월에 저점을 이탈하는지 또 확인을 하고 돌아가는 흐름을 보고 또 1, 2주간 이렇게 또 이렇게 잘 또 매매하다 보면 또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이 또 될 수가 있다. 11월 달 되면 네옴시티 관련 종목들이 또 크게 부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10월 달부터 또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죠. 네옴시티 관련주. 그래서 도화, 그 다음에 한국종합기술, 그 다음에 서현 탄메탈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대장주는 당연히 한미글로벌이 되겠죠. 그죠? 한미글로벌. 그러나 초보자분들은 들어갈 수 없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유신 또 뭐 내려오네요. 그죠? 유신도 내려오고. 자, 기다리면 내려오는데, 뭐, 지켜보죠. 그래서, 돈을 좀 들고 있다가, 딱 타이밍이 되면 또 들어가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종목들이 되지 않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종목들이 또 그런 어떤 중요 섹터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원전주는 뭐 크게 지금 미끄러지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PHI도 크게 낙폭이 좋아졌고, 오르비텍도 내려오는 부분이고, 그래서 선매수 정도 하시는 좀 괜찮고, 아니다 뭐 그냥 뭐 좀 덜 내하면 뭐 절반 정도 덜어내신 분들은 또 덜어 내는 부분이고, 그런데 여기에서 내려온다고 막 추매를 한다거나 비중을 확대한다거나 그렇게는 대응은 또 아니다 생각도 해보겠습니다. 그냥 일단 원전주는 가지고 있는 비중만 가져가자.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추가로 좀 낙폭이 난 부분이겠지만 꼬리가 연속적으로 만들어진 흐름, 추가적으로 더 내려올 수 있겠지만 지금은 관망이 맞다. 네. 중기 스윙으로 만약에 눌러줄 때 이렇게 좀 담다 보면 또 수익을 주지 않을까. 지금 당장 막 이게 담는 부분 아니에요. 1차 선매수만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1차 선매수 한다 하더라도 분할로 진입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시장 흐름을 보고 천천히 접근을 해보십시오. 원전주 저는 뭐 괜찮다. 예,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상황에서 또 개별 종목들 이렇게 제가 매수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긴 한데, 너무 겁내지 말자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로봇주도 끝까지 흐름을 챙겨보시고요. SP 시스템스 좀 내려올 것 같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좀 여기에서 고가권에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상황. 오른쪽 서서 조정받으면 또 한번 이렇게 치켜 세워줄 수 있다고 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 다음에 우린 PTS, 유일 로보틱스, SP 시스템스 함께 보시면 좋고,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어떤 로봇주는 또 이제 RS 오토, 그 다음에 T 로보틱스 이런 종목들도 공략하신 분이 있으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마지막 이제 5분, 6분, 5분 정도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전에 일기 주식 공부합시다에 좀 굉장히 강조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한 번 좀 보시죠. 한 번 더 보시죠. 네. 제가 그냥 전체 이제 공유를 좀 드릴 것 같은데,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꼭 한번 명심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잠깐 몇 분 심사부의 관점에서 입장에서 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짜증난다 뭐 그러신 분들은 안 들으셔도 될 것 같은데 분명히 실전 매매 관점에서 정말 중요한 기본 중에 기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저도 한 달에 한 번씩은 또 되돌아보고 싶은 그런 글들입니다. 제가 직접 적은 글들이고요. 한번 볼게요. 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작은 손실이 두려워 손절매 타이밍을 놓치면 더 큰 손실을 당하거나 계좌 잠식 상태에 놓이게 된다. 그죠? 계좌 잠식 상태에 있다고 해서 주식 공부, 종목 공부 등한시하지 말자. 너무 다양한 정보 채널을 따라다니며 기동량하지 말자. 대신 다양한 정보들의 공통 품목 관심사가 무엇인지 찾아보자. 많은 전문가 분들의 주식 투자 매매 기법을 익힌다. 간결한, 심플한 매매 기법만이 성공의 지름길이고 나만의 무기, 매매 시스템을 확립하자.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다양한 어떤 주식 매매 기법을 익히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진짜 심플하게 기법을 자기만의 것으로 만들라라고 그 말이고요. 정보에 흥한자, 정보에 망한다. 주식 격언을 무시하지 말고요. 비밀스러운 정보에 의존하여 매수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기에 한 번 성공할 수 있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실패는 계좌 깡통을 만들기 좀 쉽습니다. 그래서 너무 정보에 기동량하지 마시고 기법적으로 대응해 주십시오. 잦은 매매는 피하고요. 결국에 남는 것은 거래 수수료일 뿐 큰 수익이 날 수도 있지만 단기 그날의 운이 좋았을 뿐 한 번의 실수로 큰 손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잦은 매매하지 마시고요. 항상 풀미수, 풀신용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있는 듯 한데 절대 안 됩니다. 만약에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내가 풀로 신용을 막 지르고 있다. 그리고 관리도 하고 있지 않다. 손절도 하지 않는다. 좀 다른 부분이죠. 현금으로 사는 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신용으로 매매하신 분들은 지금도 좀 있는 듯 한데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다. 계속 흘러내린다. 계속 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절반 싹둑 잘라내야 돼요. 그리고 내려온 종목을 계속 반대매매 맞는다고 현금을 들이부으면 안 됩니다. 예, 끝까지 그러니까 언젠가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 기간 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지 마세요. 네. 내려온 종목들 비중 계속 늘리지 마세요. 현금으로 메꾸지 말고 그냥 반 덜어내야 됩니다. 예. 1억을 사서 마이너스 50%인데 어떻게 하나요? 예.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 있는데 그 절반 덜어내야 돼요. 신용으로 했으면 그냥 절반 덜어내야 돼요. 예. 5일선 이탈, 21선 이탈, 61선 이탈. 이탈을 할 때마다 더 계속적으로 넣는 분들이 있는데 안 됩니다. 예. 덜어내는 거예요. 잘라내야 돼요. 언젠간 다 잘라내고 그 종목을 뭐 안 하시든지 아니면 부담 없는 비중만 들고 가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최근에 메일을 한 통 이제 주셨는데 저도 읽어보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좀 추가적으로 제가 좀 시간 할애해서 더 이제 좀 안 좋은 말씀을 드렸지만 안 됩니다 진짜. 예. 그냥 덜어내야 돼요. 덜어내고 다시 사면 안 돼요. 다른 종목을 수익 내면 돼요. 네. 내가 매수한 종목이 언제나 좋고 옳다고 믿으시면 안 되고요. 무조건 상승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좋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은 좋으나 무조건 하락할 수 있다는 생각이 우선이라고. 약세장에서는 그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의 악순환을 생각하고 손절이 두려워 신규 매수를 하지 않은 행위. 이것도 좀 나쁘죠. 네. 그러니까 신규 매수 할 때는 해야 돼요. 실패를 하겠지만 도전할 때는 해야 됩니다. 더 오를 듯하여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고요. 그리고 더 내릴 듯하여 두려워 투매한다. 내동매매는 습관이 된다. 이것도 꼭 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되겠죠.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남의 능력에만 의존한다. 노력 없는 보상은 없습니다. 노력한 만큼 얻을 것이고요. 감정매매 하지 마세요. 하루 이틀 뭐 이제 뭔가 뭐 뉴스를 취합을 해서 그러니까 뭐 결정을 하겠죠. 실패를 하겠죠. 젠장하고 마우스 던져버리고 그냥 냅다 팔아버리고 뭐 그러다 보면 또 날아가기도 하고 뭐 그러죠. 예. 감정매매 하지 말고 너무 즐거워하지 말고 기뻐하지는 말고 네. 딱 진짜 중도의 길에서 기계적인 매매. 예. 지금은 우리는 로봇가 되어야 되고 기계가 되어야 됩니다. 네.
질투가 나서 따라 사고 실수로 물린 종목인데 보면 볼수록 짜증나서 분석 없이 던져버리고 감정이 격해져 던져버리고 나면 그 다음날 급등한 상황이 주식판에서는 비일비재합니다. 예. 기계적 행위보다는 인간적 감정적 이성적으로 시장에 대응한다. 예,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에요.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기계적으로 대응을 하라는 말입니다. 실시간 특징주 출현 종목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참고만 부분이지. 정말 따라하고 싶으면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뭐 하한가 한 방 맞아도 상관없다. 그런 비중이라 생각이 들면 괜찮은데 그러지 않고서는 조정 시에만 분할매수 타이밍을 잡는다. 약세장에서는 그렇게 한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고 해야 할 것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루의 매매일지를 작성하는데 너무 힘들다. 그러면 주간으로 작성해보고 아니면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꼭 뭔가 글을 남겨보십시오. 하루가 힘들다면 주위에 성공과 실패 사례를 기입을 하고 원인과 결과, 감정적 글이 아니 간결한 내용만 기입을 해도 괜찮습니다. 복귀의 중요성. 자, 바둑에서 복귀가 정말 중요하죠. 바둑 기사들처럼 시장을 복귀해 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잘했든 잘못했든 나의 전략과 투자 판단에 대한 복귀를 해본 습관을 가져야 성공할 수 있고요. 그래야 장점은 더 강화되고 단점이 보완되면서 점차 나의 주식 실력과 내공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 심플러가 향후 1년, 2년 안에 뭔가 좀 남기고 싶은데 그 남기는 발자취에 중요한 또 글이 되지 않을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 그리고 꼭 기억하고 해야 할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좀 한 번 더 보고 싶다. 그러면 한 2, 3분 뒤로 이제 땡겨 가지고 한 번 더 영상을 시청해 주십시오. 힘들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서두에 말씀드린 것들 또 끝 마무리권에 정리한 어떤 이런 정보들 잘 또 기억해 주시고 기입하고 노트화해서 자기만의 것으로 승화하시기를 응원 드리고 화이팅 하십시오. 네, 저도 끝까지 화이팅 하겠습니다. 저도 생존이 흔들리고 있지만 이 악물고 버티고 있고 주말에 아르바이트 다시 합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아르바이트 합니다. 예, 끝까지 도전하는 겁니다. 네, 화이팅 하겠습니다. 네.